한주간에 벌어진 이슈를 주제 삼아 여러분의 대학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전국민 대학원장 프로젝트 바림 귀요미의 한대만. I just wanna be your girl all the time. All the bodies still. 네, 저희는 한대만을 진행하는 귀요미와 바림입니다. 이제 올해도 우리 얼마 안 남았죠. 맞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2018년이 다가오고요. 2017년 가고요. 가고요. 2018년이 다가오고요. 2018년. 네, 2018년. 네, 욕하는 거 아니고요. 네. 2018년. 네, 2018년. 다가옵니다. 저희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올해 마지막인가요? 그렇죠. 올해 마지막 방송. 올해 마지막 방송이네요. 감회가 네. 새롭네요. 어떡하죠? 올해 막방입니다. 막방입니까? 네. 어... 그리고 이제 저는 네. 그 늘 말로만 들었던 네. 그것이 다가왔어요. 말로만 하던 거? 말로만 들었던 그것. 그거 어떤 네. 거예요? 이제 너도 내일 모레면 서른이다. 너 네. 내일 모레면 진짜 너 이제 서른이야. 서른이야. 이런 이제, 거. 네. 정확히 방송 나가는 날 금요일 날 나가죠. 네네, 그렇죠. 방송 나가는 날부터 이제 내일 모레죠. 바로. 축하드립니다. 뭐 축하까지. 뭐 저뿐은 아니니까요. 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뭐 나이라는 게 뭐 누구나 다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누구나 먹는 거죠. 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뜨끔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실 거예요. 네네, 우리 네. 뭐 바림 씨를 포함해서 다른 네. 청취자분들도 나이 이제 뭐 30개쯤 먹었다고 뭐 맞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네. 저희 나이는 이제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그렇죠. 숫자에 네. 불과한데 숫자입니다, 숫자. 그래도 좀 착잡하네 마음이. 그게 썩 편치 않아요. 썩 좋지 않습니까? 많이 시렵고요. 이제 또 곧 앞자리가 바뀐다는 게 당신도 내년 이맘때쯤이면 느낄 수 있을 거야. 옆구리가 좀 네. 시렵습니까? 뭐 좀 그래요. 마음이 착잡합니다. 좀 착잡하고. 네. 그래도 이제 착잡한 마음은 가지지 마시고요. 네. 네, 오늘도 우리 한 대만 들으시면서 나이를 잠깐 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힘을 내서 네, 힘을 내서 네. 바림 씨 네. 오늘의 한 대만. 네, 우리 한 대만. 주제가 어떤 거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네. 요즘 한창 흥행하고 있는 영화 네. 신과 함께 신과 함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네. 그거는 뭐 주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이런 거 아닌가요? 네. 가득하시기를. 네. 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네네. 두 번째 주제는 네. 어린이집 강제 투약 사건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오늘은 뭐 주제를 두 개나 다 말해주시네요. 맞습니다. 두 개를 다. 왜냐하면 이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이 신과 함께 스포가 좀 강하게 내포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이거 회의를 하면서 조금 이제 보고 왔죠 우리가. 네, 조사를 좀 했고 보고 오면서 또 조사도 네. 하고. 그러니까 뭐 근데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예고편이 거의 전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뭐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저희 거 듣고 보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딱히 스포라 할 건 없지만 네네. 근데도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나는 좀 더 영화를 온전하게 즐기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다고 나가진 마시고요. 두 번째 주제부터 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2-30분 때부터는 네, 두 번째 맞습니다. 주제가 이제 거의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제 스포 방지를 위한 한 대만의 배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스포 방지를 위한. 네. 왜냐면 스포를 또 먼저 당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별로 좋지 않죠. 네. 물론 뭐 반전이랄 건 딱히 없는데. 그렇죠. 네. 반전이 없는 게 반전인가요? 그렇죠. 반전이 없는 게 반전이 될 수가 있겠네. 저번에 이제 저희가 1회 때 네네. 꾼과 저스티스 리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죠. 스포가 없었죠. 네, 거의 없었죠. 네, 저희는. 그때는 이제 왜 DC가 부진하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지만 좀 논했지만 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네네. 좀 딥하게 깊게 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영화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맞아요. 솔직 리뷰식으로 이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솔직 리뷰. 솔직 리뷰.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네, 냉정하게 솔직 리뷰로. 네, 저희가 이제 또 보고 왔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네네. 네, 크리스마스 이브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남자 둘이서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남자 둘이서. 네, 남자 둘이서. 근데 네. 다행히 또 자리는 떨어져서 봤어요. 그렇습니다. 마치 혼자 보러 온 것처럼. 그렇습니다. 옆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혼자 보러 온 것처럼. 동떨어진 네. 자리가 많았는데 일부러 네.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맞아요. 네, 자리가 그렇게 또 네. 떨어져서 남았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볼 자리가 못 볼 뻔했잖아요. 이것도 사람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네. 못 볼 뻔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영화를 많이 보러 오는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 그런지. 저희 옆에는 그래도 다행히 양옆에 여성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 옆에는 남성분들이 계셨고요. 네. 그러니까 애인 둘이서 옆에서 양 커플 사이에서. 양 커플 사이에서 난 그래도 다행이다. 나는 내 옆에 부녀가 있었거든. 분요. 부녀가 있었고 옆에는 뭐 한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이제 청소년이 있었고요. 여러분 네. 괜찮습니다. 솔크 만세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네. 이제 정신 차리자. 눈물이. 리뷰로 이제 정신 차리고 네네. 자꾸 이러면 슬퍼지니까. 그러니까 아까부터 나 네. 자꾸 눈물. 눈물이 흘러서 이야기를 못 해요. 리뷰를 못 해.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신과 함께 솔직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 리뷰. 네. 그러면 이제 기요미 씨 네. 영화의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줄거리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승법에 의하면 모든 인간들은 사후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거쳐야만 한다라는 스토리로 7가지의 지옥을 무사히 통과해서 환생하는 주인공 김자홍에 대한 스토리죠. 7가지. 7가지. 많기도 하다. 네. 네. 지옥에는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 해서 각각 7가지의 죄를 심판하는 지옥의 왕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렇죠. 네. 주인공 김자홍은 이들 앞에서 본인이 살아온 생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네. 생에 얼마나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그렇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나오는 본인의 이야기로 영화는 구성이 되고요. 네. 네, 김자홍은 화재 현장에서 어린아이를 고층 빌딩에서 구하려다가 순직하고 맙니다. 역시 우리 소방관님들, 소방관님들 참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네. 그의 앞에 저승사자 3명, 그러니까 3차사가 되겠죠. 일명 3차사. 저승사자 3명, 3차사가 나타납니다. 네. 3차사는 1000년 안에 49명의 망자를 환생시켜야 본인들이 환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안에 나타난 48번째 망자가 김자홍이었습니다. 48번째. 아주 중요한 망자네요. 그렇죠. 이제 네. 그 바로 직전의 망자죠. 그렇죠. 네, 김자홍은 47번째 망자가 환생한 뒤에 19년 만에 나타난 귀인이라 3차사는 이제 48번째 망자의 환생을, 그러니까 김자홍의 환생을 확신하지만 네, 각 지옥에서 자홍의 과거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예상치 못한 고난과 맞닥뜨리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굉장히 장황한 스토리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또 2017년에 대미를 장식할 그렇죠. 최고의 기대작이었잖아요. 기대작. 그렇죠. 근데 저도 사실은 좀 기대와 우려를 같이 갖고 있었는데 보고서 역시나 싶었나 좀 이제 실망을 좀 많이 했어요. 한두 개가 아니죠. 네, 좀 많이 실망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원작을 보고 안 보고를 조금 떠나서 네.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맞아요. 근데 흥행은 또 잘 되더라고. 그렇죠. 이제 벌써 500만 넘었다는 것 같던데. 와, 네. 한편으로는 영화가 너무 슬펐다는 분들도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많이 슬퍼하시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네. 우시더라고요. 네, 여성분들이. 다들. 네. 여성분들이 우시는데 저도 이제 여성분들은 우셨지만 저도 울었어요? 울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울었습니까? 저는 안 울고 제 네. 눈이 좀 이렇게 촉촉해가지고 눈이 네. 안구에 습기가 좀 차서 안구에 네. 조금 습기가 차가지고 잠깐 이렇게 네. 잠깐 이렇게 또 뿌얘진 거 정도. 제 옆에 아버님도 우시더라고요. 이렇게 고개를 네. 바싹 쳐들고 네. 이렇게 위로. 네. 네. 뭐 우는 게 창피한 건 아니니까. 창피한 건 아닙니다. 네. 감정선이 좀 이제 뛰어난 그렇죠. 거니까요. 감성이 뛰어난 거죠. 감수성이. 네. 네. 네, 저희는 근데 이러한 감정선을 떠나서 냉정하게 비평의 시선으로 이 영화를 이제 바라보려고 합니다. 냉정하게 네. 중립의 입장으로. 중립의 입장으로. 네. 네, 바림 씨. 네. 이 바림 씨는 원작 웹툰을 봤자 신과 함께를? 맞습니다. 저는 사실 원작 웹툰의 굉장히 팬이에요. 네. 지금 또 사실 네이버에서 원작 웹툰이 이제 재연재 중인데. 그렇죠. 재연재 중이죠. 네, 굉장히 팬이고. 네네. 근데 기요미 씨는 원작을 안 본 상태로 영화를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원작을 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요. 아무튼. 그러니까 저희가 좀 시선이 딱 명확하게 갈리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웹툰을 원작을 보고서 영화를 본 거고, 네. 기요미 씨는 원작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 반대 상황이죠. 완전 반대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비평이라 그래서 뭐 나쁜 점만 찝을 건 아니에요. 좋았던 점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웹툰에서는 네네.
3차사 외에도 이제 진기한 변호사라는 게 원래 나옵니다. 네네. 진기한 변호사.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진기한 변호사가 네. 김자홍의 변호를 이제 맡으면서 음. 이제 굉장히 비중 있는 거의 뭐 주인공 네네. 같은 역할이었는데 영화에서도 이제 하정우급으로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영화에서는 이제 하정우 씨가 대신 하죠. 그렇죠. 아, 네. 맞네요. 맞네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진기한 변호사가 안 나오는데 네네네. 사실 이게 저도 그렇고 네. 웹툰 원작을 좋아하는 많은 팬분들이 네. 우려가 되게 심했어요. 어떻게 진기한이 안 나올 수가 있냐. 아.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네네. 그래서 이제 우려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네. 근데 저는 의외로 영화를 보면서 어. 진기한 변호사 자리를 이제 하정우 씨가 대신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서 좀 그래도 괜찮게 잘 커버했다. 크게 빈자리가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렇게 막 진기한이 없어서 아 이거는 망했다 정도는 아닌데 네네네. 그냥 나름대로 잘 커버를 잘 했다. 내가 웹툰을 네. 못 봤으니까 네. 이 정도의 설명 정도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좀 그렇게 느꼈고 네. 그리고 이제 CG 같은 경우에 네네. 또 이제 CG도 괜찮았죠.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네네네, 뭐 할리우드에 이제 버금가는 정도로. 버금가는 정도로. 네, 우리나라도 이제 판타지 장르의 CG가 네네. 좀 성장을 많이 했구나. 그렇죠. 이렇게 뭐 좀 많이 느꼈어요. 맘먹을 정도 네. 거의 뭐 할리우드랑. 네, 괜찮더라고요. 네네. 네, 특히 이제 각 지옥을 벗어나는 구간이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구간에서 혹은 이제 각 대왕님들 뭐 무슨 대왕 하죠. 네네. 네, 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는 네, 그때 이제 CG는 네네. 거의 뭐 마블? 마블? 마블까? 그것까지는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그 정도는 그래도 아니고. 멋있었습니다. 네, 괜찮았어요. 네, 나쁘진 멋있었어요. 않았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각 지옥의 배경 중에서 특히 이제 다른 배경의 이제 지옥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바로 거짓 지옥이었죠. 맞아요. 거짓 지옥. 네, 거짓 네. 지옥이었는데 나머지 6개의 지옥은 자연을 배경으로 이제 구성을 했어요. 뭐 맞아요. 물도 뭐 있었고요. 얼음도 있었고, 얼음도 있었고요. 뭐 숲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불도 있었고. 불도 있었고. 네. 뭐 그런 구성을 했더라면 맞아요. 거짓 지옥은 자연이 아닌 기계. 맞아요. 기계 혹은 현대 네. 문물, 영상. 맞습니다. 영상기. 네, 영상기. 네. 타자기. 네, 뭐 뭐, 그런 것들이 네, 있더라고요.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또 했는데요. 네. 요것은 거짓 지옥의 허구와 허영심을 이제 비판한 김용화 감독의 의도였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허구와 허영심. 네. 뭐 문명에 대한 허영심이다. 네, 허구다. 문명에 대한 네. 이 문명은 뭐 네. 허구다, 허영심이다. 허영심으로 가득 찼다. 그렇죠. 그런 의도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기 전에 해설을 좀 듣고 네. 이 영화를 또 봤는데요. 네. 이런 부분을 잘 표현했다는 부분에서는 전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음. 좋습니다. 박수 3번 시작. 자. 반면에 네. 이제 지옥을 통과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았죠. 아쉬움 많았어요. 네네.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이동하는 중간에 네네. 중간중간에 지옥을 자꾸 통과하는 부분. 놀이기구를 타더라고. 놀이기구를 타 자꾸. 그 뭐야 놀이배도 타고 갑자기 무슨 후룸라이드를 타고 맞아. 물 길러 갖고 갑자기 물 틀더니 후룸라이드 타고 내려가고 지옥에서 후룸라이드가 웬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 케이블카도 타고 케이블카 타고 이거 뭐 누구 도망가 가지고 뭘 네. 탔는데 이게 네. 케이블카를 타고 케이블카 한 2시간 가나 봐요.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가나 그렇게 봐요. 멀리 가더라고요. 엄청 멀리 가요. 이게 뭐 거의 놀이공원이 아닌가. 그렇죠. 지옥랜드야. 지옥랜드. 자, 네. 후룸라이드 출발합니다. 네. 안전바 확인해 내려갑니다. 지옥행 후룸라이드 출발합니다. 수야수 출발 이렇게 하는 거라. 거의 놀이공원이야. 놀이공원. 네. 이건 네. 그죠? 좀 아쉬웠어. 좀 너무 그게 좀 뭐랄까 갑자기 영화를 유치하게 만들었어. 내가 보고 있다가 좀 네. 창피한 느낌? 네. 혼자 창피한 느낌? 맞아요. 옆에 커플들이 있는데 나 혼자 너무 유치하게 만들었어. 소름 돋아갖고. 네. 그리고 이제 또 7가지 재판을 네. 영화에서 이걸 다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좀 스킵되는 거. 어. 그냥 휙휙 지나가 버려. 그 왕이 그냥 훅 하고 지나가 버리고 그 허무하게 통과하고. 네. 그 누구야 저기 누구? 김스카이 김스카이. 김하늘 씨. 네. 김하늘 씨도 왕이었잖아요. 왕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맞아요. 왕 근데 중에 한 그분도 명이었어. 그냥 쓱 지나가 버리던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이미 김하늘 씨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았어. 누군지. 나만 못 봤어. 되게 이쁘게 나왔다면서요. 뭐 이쁜지도 모르겠어. 네. 그냥 대사 한 번 치고 지나갔거든. 아, 그냥 김하늘 하고 지나갔어. 그 뭐 해도 네. 그냥 그냥 쑥쑥 지나가니까.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좀 아쉽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혹시 뭐 네. 김자웅이라는 이제 네. 주인공 설정이 귀인이라 그런 게 아닐까요? 귀인.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또 그렇다고 보기에는 네네. 좀 너무 음. 그냥 지나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지나가가지고 네. 그리고 이 통과되는 구간 자체도 너무 이제 뻔하게 통과되는 게 너무 좀 아쉬웠습니다. 맞아요. 좀 뻔했어. 너무 뻔했어. 그러니까 그렇죠. 좀 이게 긴장을 하면서 이번 건 어떻게 통과할까 이런 느낌이 좀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데 이 왕 앞에서 이제 재판 받을 때도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통과하겠구나. 그냥 통과하네.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귀인이니까 살아남을 거니까 뭐 네. 대충 이런 느낌. 아 이거 못 살아남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느낌을 주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긴장감이 전혀 없어. 믿음을 너무 네. 주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통과가 될 거라는 믿음을. 그러니까 첫 번째까지만 해도 그런 대로 괜찮아 했는데 두 번째부터는 첫 번째랑 똑같이 넘어가네. 세 번째 또 똑같이 넘어가네. 그렇죠. 한 7번째까지는 계속 일곱 번째 그 저 제일 전까지. 마지막 왕까지 전까지 염라대왕 전까지. 네. 아, 그냥 그렇습니다. 다 똑같아. 다 똑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대목에서 중점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또 있는데요. 중점적으로 이거 되게 심각한 부분입니다. 심각하죠. 네. 바로 연기자들이 연기가 너무나 어색했다는 거. 맞아요. 이게 좀 그랬어.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어색해하는 게 느껴지더라고. 그렇습니다. 이게 장르가 네. 판타지라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주인공이었던 차태현 씨를 포함해서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연기력이 거의 뭐 초전 박살이 났습니다. 맞아요. 박살 났죠. 하정우 씨 빼고는 다 무너졌어. 거의 다 박살 났다고 보면 돼. 하정우 배우랑 그 김동욱 씨, 김동욱 씨 빼고는 뭐 다 박살 났죠. 그러니까 보면서 왜 저렇게 다들 연기가 왜 저럴까?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만 들고. 네. 그리고 오달수 씨도 나오잖아요. 네, 오달수 씨 판관으로. 판관일. 근데 보면서 그냥 평상시에 영화에서 보는 오달수인데 그냥 이런 느낌이야. 특별한 게 없어. 그냥 가지고 왔는데 뭐 이 그냥 정도? 평상시 보는 모습인데. 임원희 씨랑 네. 다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별 좀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도 이제 뭐 캐스팅은 박살이 났다는. 캐스팅은 또 완전 많이 했죠. 작살 났었죠. 캐스팅은 작살, 연기력은 박살. 오, 라임 제대로인데요. 네. 특히 이제 차태현 씨가 선보인 거짓지옥에서의 이제 그 네. 일명 팝핀 댄스. 네. 거짓지옥에서 거짓지옥 그 태산대왕 앞인가요? 맞아요. 태산대왕 앞에서. 태산대왕 그 어린이 대왕 있잖아요. 맞아요. 어린이 그 대왕. 사탕 빨고 있는 애. 네. 그 대왕 앞에서의 연기가 아주 작살났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차태현 씨가 태산대왕이 이제 네. 뭐 거짓 대왕이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을 판별하는 거. 거짓지옥의 대왕이잖아요. 근데 태산대왕이 나무를 시켜다가 나무 부하들을 시켜다가 차태현 씨를 묶으라고 했어요. 묶으라고 했는데 그 나무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가지고 차태현 씨를 딱 묶는 장면이었는데 그렇죠. 팔과 다리를 묶는 장면이었는데 다리를 묶는 거는 이제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이렇게 맞아요. 다리가 벌벌 떠는 거는. 근데 팔 그냥... 묶을 때가 차태현 씨가 이제 나무하고 이게 호흡이 안 맞아가지고 싱크가 안 맞았죠. 싱크가 안 맞았습니다. 여기 손이 먼저 왼팔 먼저 묶였는데 왼팔이 따다닥 그 다음에 오른팔이 따다닥. 근데 나무가 그 뒤에 따다닥 이렇게 되게 좀 이상하게 좀 싱크가 안 맞게 손이 먼저 따라왔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나무가 뒤에서 묶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좀 나무가 묶어서 손이 올라갔어야 되는 원래 그런 장면인데 나무랑 좀 호흡을 좀 많이 맞춰 보시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기 리허설 안 하셨나 봐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 원기 역에 원기 그렇죠. 김동욱 씨, 김수홍 역에 김수홍 혹은 원기 역에 김동욱 씨 연기가 아주 좋았어. 아주 많은 분들의 이제 눈물을 쏙 뺐죠. 맞습니다. 뭐 거의 뭐 김동욱 씨가 메인 주인공이 아닌가. 그 정도의 연기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울었는데 운 거는 딱 김동욱 씨, 김수홍 병장 그분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다 그분 때문에 울었어. 다 그분 때문에. 엄마 하는데 야 연기 그렇게 잘하시더라고. 김동욱 씨가 그렇게 연기 잘하는 줄 몰랐는데 그런 분인지 몰랐습니다. 저도 재발견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원작에서는 그 원기하고 김정욱 씨는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영화에서는 이제 이 둘을 형제 설정으로 해서 이제 김정욱이 죽은 뒤에 재판을 받는 동안 동생인 김수홍이 군대에서 이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서 그래서 원기가 되는 스토리로 이제 설정이 되었죠. 이제 뭐 웹툰에서는 이제 그런 설정이 웹툰에서는 아니었는데. 둘이 전혀 일면식도 없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이예요. 원기와 김정은. 원기와 김정은.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둘을 묶었는데 이게 너무 감동 위주의 스토리로 몰고 가기 위해서 둘을 형제로 설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 그렇습니다. 네. 늙은 벙어리 노모. 맞아요. 늙은 벙어리 노모 병드신 노모를 두고 두 아들이 그러니까 김자홍, 김수홍이 거의 동시에 죽음을 당했죠. 맞아요. 둘 다 이제 한 분은 순직하신 거고 한 사람은 이제 억울하게 죽은 거고. 네. 너무 뻔히 보이는 이게 뭐 눈물 유도 장치랄까? 맞아요. 뻔히 보였죠, 너무. 네, 그런 시기였어요. 네, 너무 이제 감동을 너무 유발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네. 그 마치 관객들한테 있잖아, 그 울어 막 울어 상황에서 울어 지금이야 막 바로 지금 울어 막 지금 이렇게 큐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뻔한 전개로 맞습니다. 조금 몰고 가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뻔했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의 눈물을 쏟게 만든 김동욱 씨의 연기력. 연기력은 최고였어. 그거는 좀 인정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살짝 삔뜨가 상한 게 있죠. 그렇죠. 그 군대에서의 군부대 안에서의 마지막 그 싸움하는 마지막 CG. 싸움 CG. 그것만 빼고 모래 거인. 모래 거인. 갑자기 모래 거인이 나오고 나는 그 옛날에 그 울트라맨 그 커지는 그런 거 이렇게 화면 정면으로 보고 얼굴 이렇게 딱 바싹 쳐들고 이렇게 손 이렇게 앞으로 쭉 뻗으면서 들어오시는 분. 차 이렇게 들어서 갑자기 던지고. 그러니까 차 던지고 차 장난감 차죠. 네. 그러니까 그거 군대에서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두돈반. 두돈반을 집어 던지고 철이 28호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이게 한 번씩 꼭 이렇게 CG로 유치하게 만들더라고 영화를. 그러니까요. 요렇게만 유치하게 안 만들어 놓으면은 설정만 잘해 놓으면 영화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굳이 이런 식으로 CG를 썼어야 했는가? 그러니까 좀 그거 같은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 돈으로 CG도 비쌀 텐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마지막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화에 대한 저희의 어떤 개인적인 평을 내리자면 한 대만의 평을 내리자면 뭐 킬링 타임용 정도로는 볼만하다. 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기요미 씨처럼 네네네. 웹툰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영화를 먼저 보시고 웹툰을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맞아요. 이게 성격이 너무 다르다고 하셨죠? 맞아요. 성격이 완전 다르고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원작에서는 그냥 모티브만 따와서 영화는 그냥 새롭게 만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좀 아무튼 웹툰을 먼저 보면 아마 실망을 좀 많이 하실 겁니다. 둘은 성격이 너무 다르다. 네, 너무 다릅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장을 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지어 볼까요? 네. 세 줄 요약 첫 번째. 뚜둔. 원작과는 완전 다른 줄거리. 완전 다른 줄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작과는 완전 다릅니다. 사뭇 다릅니다. 완전. 그거를 좀 감안을 하셔서 영화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세 줄 요약 두 번째. 뚜둔. 잘했던 건 CG. 못했던 건 연기력. 잘했던 건 CG, 못했던 건 연기력.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뭐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이 판타지 장르 자체가 우리나라는 좀 볼모지잖아요. 그렇죠. 별로 없죠. 좀 그래서 괜찮게 시도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줄 요약 세 번째. 뚜둔. 기신파, 승신파, 전신파, 결신파. 기승전결이죠. 다 신파. 기승전결이 신파죠. 신파. 이런 신파. 2018년 신파. 그 와중에 김동욱의 하드캐리. 하드캐리. 거의 뭐 김동욱 씨가 다 했죠. 그렇죠. 다 했습니다. 영화는 김동욱 혼자 만들었어도 될 뻔했어. 혼자 다 하셨어도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서 원래 이 원작의 그 메시지는 그 죄를 짓고 살지 말자 뭐 이런 식인데 이 영화는 마지막에 부모님께 잘하자. 엄마와 아들. 효도 잘하자. 이렇게 만들어놨어. 부제가 죄와 벌이잖아요. 네, 맞아요. 죄와 벌. 근데 이제 부제를 엄마와 아들로 줘도 될 뻔했어. 엄마와 아들. 좀 너무 그 좀 정도로 심파로 갔다.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 두 번째 주제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린이집 강제 투약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요미 씨, 이번에 화제가 된 어린이집 강제 투약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의 머리를 두 다리 사이에 끼우고
밥을 억지로 먹여서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억지로 네. 두 다리 사이에 끼워 넣고. 네네. 1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다는 신고가 12월 5일경에 112에 접수가 됐는데요. 네. 네, 사건 당시 해당 어린이집에서 촬영된 휴대전화 동영상을 보면 네. 피해 아동은 옴짝달싹 못한 상태로 누워서 억지로 음식물을 먹었고요. 누워서. 아까 이 두 다리 사이에 꼈다는 게 누인 상태로 두 그렇죠. 다리를 끼웠다는 거야. 애를 뉘인 상태로 네. 그냥 음식물을 먹였다는 거예요. 다리로 억지로. 고정을 시키고. 꾸역꾸역 먹였다는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숨을 헐떡이며 기침을 크게 하다가 울음도 터뜨렸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다 기도 막히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요. 애가 울고 네. 뭐 기침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냥 밥을 꾸역꾸역 넣은 거죠. 그렇게 이게- 두 다리 사이 껴가지고. 이건 미친 거지 그냥. 완전 사이코죠. 네. 네. 또 다른 보육교사들도 옆에서 이 장면을 지켜봤는데요. 네, 이걸 봤어요. 네. 그래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고서도. 네, 이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네. 드릴 거고요. 밥을 강제로 먹인 이유는 투약 때문이었고,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네, 약을 약을 먹이기 먹인다. 위함이었고, 심지어 만 2세 미만의 금지된 약을 네. 0세에서 1세 아이들에게 하루 2번씩 강제로 먹인 것으로 이제 드러났는데요. 두 번씩이나 두 번씩. 강제로. 이게 그 강제 투약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집에서 감기약을 가져온 아이들에게는 하루에 5번 내지는 6번까지 투약을 했다고 합니다. 5번. 음, 이거는 성인들도 약 이렇게 안 먹겠다. 어지러워요, 진짜. 이거 어. 먹고 그렇게 먹으면은 사람 죽어요. 아니 그것도 음. 1세 애들한테 한 그러니까. 살인 이제 갓 한 살 된 애들한테 이러니까 지금 학대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이건 당연히 있는 겁니다. 학대죠. 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극약 처방이라고 말을 하면서 네. 의사들이 약이 너무 약해서 믿을 수가 없다. 의사들의 약이 의사들의 약이 너무 약해서 의사들이 처방해준 약이 약하다고. 아니 지가 무슨 의사야 뭐야? 약사야? 그러니 지가 약은 약사에게 그러니까. 원래 그게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지가 약사를 뭔데 못 믿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지가 뭔데 약하다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네. 말한 것으로 이제 전해졌습니다. 네. 현재 해당 어린이집은 폐쇄가 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폐쇄해야지 이딴 데는. 그리고 CCTV를 확보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진짜 어, 이거는 여기까지. 너무하다. 어. 이게 어린이집 학대 사건은 사실 여태까지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또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폭행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네네. 이제 부모님이 화가 나서 네. 이제 보복 폭행을 했다 이런 일도 있었는데. 아, 보복 폭행. 네. 네. 근데 사실 보니까 폭행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무릎을 꿇렸더라고. 아, 그 네. 어쨌든 내 애기 때린 당연히 눈이 뒤집히죠. 눈이 뒤집히지. 나 같아도 열받지. 어, 이거는 그냥 머리끄댕이가 아니고 그냥 귓방맹이를 한 대 때렸어야 되는데 내 어. 애라고 생각해도 너무 열받죠. 너무 열받는 일입니다. 참 네. 진짜. 아니 근데 음. 그런 일도 있었는데 네네. 이렇게 약을 지들 맘대로 약을 강제 투약을 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폭행도 물론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의사의 처방 없이도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강제 투약을 하다니요. 그러니까 그죠? 강제 투약을 애들한테 한 살 아이한테. 그러니까 그러다 애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약 잘못 먹었다가 그러니까. 뭐 큰 병이라도 생기면 그거 자기들이 다 책임질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 약이 근데 도대체 네. 뭐예요, 종류가? 이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네. 감기약이래요. 감기약? 네. 그러니까 시중에 파는 이제 기침을 멈추게 해주는 시럽 형태의 약. 아, 감기약. 거죠. 브루펜 같은 뭐 그런 거, 느낌? 뭐 딸기 시럽 맛 이런 네네네. 감기약. 네. 근데 이제 이 약 자체가 네. 처방전이 없어도 그냥 일반인이 아무나 가서도 구매할 수 있대요. 아, 일반인이 네, 그냥 이 가서도? 약품을. 네네. 근데 문제는 네. 이게 만 2세 미만의 아이들한테는 네네. 네. 약을 먹이면 안 된다고 아. 약병에 2군데나 표시가 돼 있대요. 그러니까 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약이 2군데나 돼 표시가 되어 있고 네네. 또 이제 연령별로 네네. 용량 표시가 되어 있어서 네. 이제 뭐 2세는 뭐 얼마, 3세는 얼만큼, 4세는 얼만큼 이런 식으로 이제 용량이 표시가 돼 있대요. 그래서 그 용량을 정확히 지켜서 먹여야 된다고 해요. 당연히 같은 말이죠. 네. 네네. 그리고 이제 현직 약사의 이야기로는 네네. 이 약을 이제 2세 미만의 네. 0세에서 1세 아이들이 먹을 경우에 네. 이게 중추신경으로 작용을 하는 거라서 중추신경 쪽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졸려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얘네가 일부러 재우려고 먹인 거 아니야? 재우려고? 네. 지들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네. 선생짓 하기 싫으니까. 네. 애들 보기 귀찮으니까 그냥 먹여갖고 재워버리려고. 그럼 애들이 그걸 어린이집을 왜 가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졸려하고 네.
그리고 혹시나 이제 과다 투여가 되면 네네. 부작용이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해요. 부작용이요? 혹시 네. 어떤 부작용? 어떤 부작용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약을 아무래도 과다 복용을 하다 보면 뭐 네네. 심장이나 이런 데 무리가 갈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한 살 아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한 살이잖아요. 네. 얼마나 약하겠어요, 몸이.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한 살 아이들한테 네네. 숟가락에다가 네. 얼마나 먹였는지도 알 수도 없게 그냥 퍼먹였다는 거지. 이 면역성도 없는 애들한테? 네, 한 살 애들한테 그냥 숟가락으로 퍼서 먹였다는 거야, 애들한테. 미쳤네 거의. 네. 아니 부모님들은 네. 다 이렇게 그 눈금 공병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요즘 부모님들, 네, 요즘 부모님들 그렇죠. 다 눈금 공병으로 이제 정확히 용량을 재서 먹이는데 네네네. 이 어린이집에서 이 교사라는 인간들은 그냥 그거를 숟가락으로 퍼서 먹인 거지. 숟가락이 네. 몇 밀인지 다 아나 봐요. 그니까 이게 뭐 어른 숟가락도 있고 뭐 숟가락도 크기가 다 다른데. 숟가락이 무슨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국자처럼 이렇게 깊은 것도 있잖아요. 그니까 깊은 것도 있고 얕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건데도 그냥 퍼서 먹였다는 거죠. 양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미친 하루에 사람들이네. 2번씩 이거를 먹인 거지. 밥 먹이고. 네. 이거를 그냥 얼마나 먹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 네. 진짜 이거 최악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하루에 심각한 2번씩이나 거지. 먹이는 이런 상황이. 네, 많이 네. 심각합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이렇게 등원해가지고 한번 먹고 네. 또 점심 먹고 또 약을 또 먹고. 또 먹이고. 그러면 벌써 약을 또 얼마나 먹었는지 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원장이 네. 자기 마음대로 용량을 또 보육교사들한테 정해줬다고 합니다. 지 맘대로. 이 사람 약사 자격증이라도 있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요.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에 네. 이 사건에 대한 음성 녹취 부분이 또 있어요. 음성 녹취한 부분이. 그래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한테 이제 지시를 하는 내용이 이제 담긴 음성 녹취 부분이었는데, 네. 저 아이는 덩치가 크니까 자주 먹이고 많이 먹여야 돼. 이제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등치가 크니까 자주 먹이고 많이 먹여라. 그 용량 다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근데 그 애가 네. 1살 된 애기였어요. 이제 갓 한 살 된 애기. 이제 갓 먹이면 한 살 안 되는 애인데. 먹이면 안 되는 애인데 근데 덩치 등치가 크니까 자주 먹이고 많이 먹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또 원장이 판단하기에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많이 먹이라고 하는 건데, 네. 사실 이 아이는 몸무게가 표준 몸무게였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일반 한 살 한 살의 아이의 몸무게. 일반 한 살 아이의 몸무게였어요. 네. 근데 그냥 크다고 많이 먹이라고 한 거야. 원장이 네. 그냥 본인 느끼기에 네. 크니까 지가 느끼기에. 애가 커 보이니까 네. 많이 먹여라. 그냥 많이 먹여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진짜 이런 문제는 진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죠. 엄청 심각하죠. 이거는. 그렇죠. 약을 강제로 먹인 건데. 그렇죠. 하림 씨, 네.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투약 의뢰서를 써서 보냈는데도 네. 원장이 아이한테 이제 약을 더 먹였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음. 이게 감기약을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네네. 하루에 6번을 먹였다고 먹은 애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애들은 그거 먹어서 어떻게 이렇게 아니 성인도 견뎌낸 6번 게 신기하다. 먹으면은 못 버틸 텐데. 그러니까 견뎌낸 게 신기해요, 네. 진짜. 그러니까 이 아이가 괜찮은지도 일단 좀 걱정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을 먹이기 전에 네네. 이거를 부모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먹인 후에는 통보도 안 해줬고 통보도. 네. 네네. 심지어는 감기에 걸리지 않은 아이들까지 이런 식으로 강제 투약을 하기로 했다는 거죠. 아니 애들 감기가 안 걸렸는데 왜 그거를 먹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냥 재우려고 먹이는 것 같아. 이걸 그런 것 수면제 같아. 대신에 그냥 쓰는 거지. 기침 감기약. 네. 귀찮으니까 이거 먹고 빨리 자라 니네. 아하. 그냥 이런 책임감도 없는 인간들이 어린이집을 하고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이게 더 문제는 어. 이제 실제 감기에 걸린 애들이죠. 네네. 이게 집에서 약을 챙겨서 보내는데 네네. 그 투약 의뢰서를 작성을 하거든요. 투약을 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만약에 감기에 걸렸다. 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약을 네. 어떤 방법으로 얼만큼 먹여달라라고 네. 의뢰서를 작성해야지만 네. 어린이집에서 이제 약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뢰서가 없으면 약을 먹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법입니다, 네. 법. 근데 이 어린이집에서는 네. 부모님이 투약 의뢰를 하면 네. 그 약을 아이한테 먹이면서 네. 지네가 갖고 있는 그 감기 실험약을 또 먹이는 거야. 약 먹고 응. 감기 시럽약 또 먹이고. 네. 계속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가져오신 약과 네. 이 자기 시럽을 네. 이거를 아침 먹고 먹이고 점심 점심 먹고 먹고 또 먹이고. 먹이고 그리고 이제 종일반 저녁까지 있는 아이들은 이거를 포함해서 이제 6번까지 먹는 거죠. 저녁 먹고 이제 또 먹는 약 거지. 먹고 또 먹고. 네. 그러면 이제 포함 토탈 해서 하루에 이제 6번씩을 먹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성인들도 못 버틸 거를 쓰러집니다, 진짜. 애들한테 먹인다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네. 이 사건이 또 대표의 해명이 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죠. 이 대표가 기가 막히고 네. 코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은 가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고요. 맞아요. 가족이 운영하죠. 원장이 이제 부인이고 네. 남편이 대표고 딸이 보육교사로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몇 명의 보육교사가 있는 그냥 일반 어린이집입니다. 가족이 하고 몇몇 직원을 둔 가족이 운영하는. 네. 근데 이 원장이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네. 밥을 안 먹는 아이들이 있다. 약도 먹여야 하는데 밥을 마냥 안 먹게 둘 수는 없어서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인 적은 있다. 쫓아다니면서. 네, 근데 바닥에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아주고 먹인 적은 없어요. 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동영상이 있잖아요. 근데 허벅지로 누르고 그렇죠. 밥 먹이는 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 네. 사람들이 몰랐구나. 못 본 거야. 퍼진 줄 모르고 못 이제 본 그냥 거예요. 변명을 한 못 거구나.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네. 대표를 만나서 이제 질문했을 당시에는 네. 인터넷은 이미 그 동영상은 이미 기자한테 넘어가 있었고요. 네. 안 상태로 간 거예요. 네. 대표한테. 근데 근데 이제 대표는 이 대표는 몰랐던 그 거지. 사실을 아예 모른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퍼진 동영상은 이 대표가 해명한 사실이 아닌 걸로 이제 판명이 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강제 약을 투약한 부분에서는 이제 인정을 또 했어요. 이거는 또 인정을 했어. 그게 이제 네. 탄로가 났으니까. 네. 강제 이제 약을 투약한 부분에서는 인정을 했는데 네. 이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알고 있었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위반이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네. 아이들을 위해서 그랬다.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하루에 6번씩이나 먹였다고. 네, 일부러 그랬다. 먹이면 안 되는 약까지. 애들 때문에. 열이 40도까지 치솟는 아이들에게 아이의 부모님에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뭐 투약 의뢰서를 주지도 않았는데 애가 열이 40도가 막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냐 물어볼 그래서, 수가 없으니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약을 줬다 이거야. 어쩔 수 없이 준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영상에서 얘네들이 이제 준 약은 이게 해열제가 아니었어요. 해열제가 아닌. 네. 애들이 열이 40도가 넘는데 해열제가 아니고 기침 감기약이라고요. 애들을 위해서 먹였다며. 근데 열이 40도가 넘는데 기침 감기약을 먹여? 애들이 해열제를 먹어야 열이 40도가 넘으면 해열제를 먹여야지. 그러니까. 왜 기침 감기약을 주냐고. 그러니까 이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해명도 좀 말이 되는 거를 해야지. 말 같지도 않은 거를 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현행 규정상 어린이집에는 의약품 비치가 이제 불가능하도록 원래 법이 정해져 있어요. 맞습니다. 불가능하죠. 네. 근데도 이렇게 약을 갖다 놓고 애들한테 무차별하게 먹였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 약병이 진짜. 네. 약병이 거의 뭐 애들 한 100회 정도 먹일 그런 용량이에요. 그 정도로 커요. 되게 큰 거예요, 용량이. 근데 그거를 갖다 놓고 계속 먹이는 거야, 갖다 그냥 놓고 애들한테. 먹인 거 그냥 애기한테 그냥 거의 밥 먹이듯이 먹인 거예요. 아니 밥도 그렇게 먹이는데 밥도 그렇게 먹이고 약도 그렇게 먹이는 먹이고, 거예요. 안 걸릴 감기도 걸리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면역성이 네. 떨어지고 몸이 안 좋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집 원래 다 평가 인증이라는 걸 하잖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나라에서 하는 건데 네. 위생이나 뭐 교육 프로그램, 네. 이런 거를 이제 점수를 매기는데 네네. 이게 원래 특정 점수가 안 나오면 인증이 안 나와요. 인증이 안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야 돼요. 네. 근데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점수가 몇 점 나왔는지 알아요? 몇 점씩이나 나왔죠? 100점 만점에 96점을 받았대요. 이런 짓거리를 하는 어린이집이 100점 만점에 96점을 받은 거야. 와, 진짜 얘네 사기네. 진짜 사기지. 그야말로 그쵸? 사기죠. 그쵸. 그리고 이제 이게 국가에서 주는 인증서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총평이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떻게 돼 있나요? 굉장히 높은 점수로 평가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지. 뻐젓이. 네. 이게 말 같지 않은. 지들이 쓴 건가? 지들이 썼겠어요. 아니면 이건 공문서 위조야. 그거 쓰면. 그렇죠. 공문서 위조죠. 네. 그렇구나. 네. 그렇게 써져 있었다. 그렇게 써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 네네네. 이게 의심이 많이 가죠. 인증을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지. 그렇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는 데가 어떻게 96점을 받아. 그렇습니다. 당장 문을 닫아도 시원찮을 파네. 판에. 그죠. 네. 그리고 이게 어린이집 교사분들의 네네. 이제 평가 인증에 대해서 제보가 많이 왔어요. 네. 근데 이게 구청에 와서 네. 구청에서 이제 와갖고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한다는 게 그냥 서류 몇 개 작성돼 있는 거 그냥 훑어보고 그냥 간다. 그냥 이 서류 몇 개 보고 괜찮네요 하고 그냥 점수 매기고 가는 거예요. 헛웃음이 나오네. 네. 그러니까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다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어린이집에 이제 위생 점검을 할 때 냉장고에 평소에는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부터 해가지고 심지어는 술까지 들어있는데 술? 네. 술은 안 되지. 어린이집에 술까지 들어있는데 술은 안 되지. 근데 이게 구청 직원이 오면
창고에 치워놨다가 네. 가면 다시 그냥 갖다 놓는 거야. 완전 그냥 그 군대식으로 그 가라로 치는 거지 그냥. 이게 무슨 그냥 안 보이는데 구석탱이에 박아놨다가 왔다 가면 다시 원래대로 갖다 놓는 거고. 네네. 이게 무슨 평가 인증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네 다들. 이거는 구청 공무원들도 잘못이에요. 너무 나태하다. 네. 구청 공무원들도. 이게 평가 인증도 제대로 안 하는데 네네. 이게 확대 관리가 제대로 되겠냐고. 그렇습니다. 이 인증을 제대로 해가지고 네. 안 되는 데는 빨리빨리 문을 닫게 해서 네네. 좀 이렇게 괜찮은 위화감이라도 좀 줘서 빨리 위화감이라도 줘야 되는데 네네. 이것도 제대로 안 하는데 무슨 관리가 돼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이나 이제 평가 인증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이제 신고를 못하는 이유가 그 이 어린이집 원장한테 있었어요. 원장한테. 이 어린이집 원장한테. 이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지역구의 어린이집 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협회 회장. 장이지 장. 말 다 했네. 말 다 했지. 협회 회장이면 말 다 했지.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지역구의 어린이집 협회 회장직이 일단 맡고 있고 보육교사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를요? 내가 이번에 무슨 국회의원을 만났고 무슨 문제도 해결하고 왔어. 이런 식으로. 내가 다 하고 왔다. 내가 다 하고 왔어. 내가 누구 의원도 알고 내가 누구 구청장도 알고 내가 인맥이 참 많아. 인맥이 많다. 요런... 지가 무슨 범죄와의 전쟁의 최민식도 아니고. 너그 서장 남청동 살자. 내가 임마 너그 서장하고 너그 구청장 어딨노? 너그 구청장하고 밥도 먹고 막 다 했어. 말이었어. 참 진짜 아이고 정말. 그러니까 이 원장한테 찍혔다가는 큰일 나죠. 블랙리스트 그냥 오르죠. 그렇지. 인생 끝나는 거지. 이 바닥에서 절대 취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박근혜가 블랙리스트 했듯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블랙리스트가 세상에 너무 많죠.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됩니다. 무슨 뭐 데스노트야? 다 블랙리스트 쓰고 그래. 데스노트라는 영화 자체를 없애야 돼 사실은. 다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다들 정말. 뒤에서 쉬하죠. 다들 쉬쉬하고. 권력의 힘이 있으니까. 조용히 하자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 인맥, 혈연, 지연, 학연 다 없어져야 돼.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야. 물론 좋다 이거야. 근데 너무 좋은 취지라고 이런 것까지 봐주면 안 되지. 그렇죠. 이런 거는 할 건 하고 할 건 해야지. 지킬 건 지켜야죠. 그렇지. 안 됩니다. 나라 이 상태가 고쳐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잘 돌아간다. 그리고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게 이제 사실은 어린이들하고 부모님들이죠. 부모님이죠. 부모님.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이제 아이들이 18명인데 18명. 부모님 전원이 맞벌이 부부래요. 전원이 다요? 네, 전원이 다. 그러니까 일을 하니까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사건이 터져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 내일 다른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어린이집에 다시 보내는 거야. 이거 너무 안타깝네요.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은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자기 탓하잖아. 그렇죠. 내가 못나서 우리 아들 이렇게 힘들게 했다. 또 이렇게 탓하잖아요. 너무 안타깝다 진짜.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깝고 또 애들한테는 나중에 그 기억이 얼마나 트라우마로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어릴 때 선생님이 뭐 얼굴 뭉개가지고 입 벌렸는데 밥이 들어오네, 뭐 그러니까. 약이 들어오네 이런 얘기를 이게 얼마나 트라우마로 남겠어요? 평생 남겠잖아요. 보복 범죄를 다시 한번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기들이 그 아이들이 커봐. 그러니까요. 범죄가 범죄를 낳는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부모님들도 너무 좀 안타깝고 이게 진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쉬쉬하지 말고 물론 뭐 일자리나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애들은 건드리면 안 되죠.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좀 제대로 된 신고를 좀 하고 그렇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으면 안 돼요. 그렇죠. 지옥 갑니다. 지옥 가면 지옥에 불의를 심판하는 지옥대왕이 있어요. 그 원장님도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태산대왕한테 가면은 혀 뽑혀요. 나무에 이렇게 묶입니다. 혀 뽑힙니다. 큰일 납니다. 파핀하고 혀 뽑힙니다. 아주 지옥에 조심하셔야 가야 돼요. 7개의 지옥을 다 거쳐야 됩니다. 이거 좀 신고를 좀 제대로 좀 부탁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 말고 더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너무 많죠. 할 말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네, 시간이 없어서. 시간 관계상 인터넷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좀 좋겠고요. 네, 기사가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완벽하게 잘 돼 있습니다. 완벽하게 돼 있고. 네. 그 두 번째 주제도 네. 이번 슬슬 마무리하고 세 줄 네. 요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세 줄 요약 첫 번째. 두둔.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집 학대. 더 이상은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제발. 돼요. 네.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미래를 위해서라도, 위해서. 네. 미래를 위해서라도. 네. 네. 아이들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네. 건데 네 애도 그렇게 키웠으면 인정한다. 내 아이들 돌보듯이 했었어야지. 그니까. 세 줄 요약 두 번째. 두둔. 평가 인증제도 만점? 이게 만점이냐? 이런 공무원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하셔야 이거는 됩니다. 어린이집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반성해야 돼. 나태합니다. 이런 어린이집이 생긴 거는 결국엔 공무원들이 평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생긴 거니까. 그렇습니다. 나태 지옥에 가야 합니다. 나태 지옥에 가야지. 니들도 지옥 가야 돼. 예. 나태 지옥에 가서 저기 저 물에 빠져가지고 저 뒤에서 이제 그 물고기한테 물어 뜯기고. 그렇지 계속 뛰어다니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네. 세 줄 요약 세 번째. 두둔. 어린이집 학대. 적극적인 관심과 투철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철한 신고가 투철하게. 필요합니다. 관심을 적극적으로 네. 가져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맞아요.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만큼 학대가 있으면 네. 바로바로 신고하고 그렇죠. 신고도 빨리빨리, 중요하죠. 네. 네. 빨리빨리 이 고리를 끊어야죠.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도 한 대만 이 두 가지 이슈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 가족, 친구들과 함께 네. 이제 또 막년에 하면 술자리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술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또 해보시고 네. 의견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은 2018년 진짜 다가옵니다. 다가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네. 곧 와요. 네. 다들 막년회 하시느라 술도 많이 드시고 이제 바쁘실 맞아요. 텐데 바쁘죠. 한창 바쁠 네. 때죠. 술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맞아요. 술. 네, 네. 술 적당히 드시고. 그리고 음주운전 음주운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네. 네. 2017년의 마무리를 감옥에서 보내고 싶지 않으시다면은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네. 2017년의 마무리는 집에서 보내는 걸로. 그렇습니다. 네. 네. 바림 씨 오늘의 마무리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우리 마무리 좀 어떻게 하죠? 오늘은 뭐 이제 겨울이 점점 깊어지고 네. 날씨도 이제 많이 쌀쌀해지고 있으니까 네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약 남용하지 마시고요. 감기약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꼭 정량을 드셔야 됩니다. 아침 먹고 2번 드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6번 드시면 안 되고요. 네. 감기약 정량 드시고 네. 해열제는 열이 났을 때 드시고요. 해열제는 열이 날 때 네, 드시고요. 열이 나면 해열제. 감기약 네. 드시지 마시고요. 열이 나면 해열제입니다.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에 벌어진 이슈를 주제 삼아 여러분의 대화거리를 만들어드리는 전국민 대화권장 프로젝트 바림 기요미의 한 대만.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